정치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봅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정치킹, 정치구단 우리 박지원 원장님 함께합니다. 자, 요 질문 그 서울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거죠. 엊그제 그 경계 비상 경계 경보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광주에 아, 광주 계셨군요. 광주 전남 네. 청년 백인 포럼 초청 강연으로 갔었어요. 제가 보통 수요일 날 하라고 네. 토요일은 지방 초청 강연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경보는 못 들으셨겠네요. 못 들었죠. 어쨌든 간에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용은 알지. 오보 논란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뭐 호들갑 떨고 네.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만 보더라도 평화가 가장 원가가 싸다. 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평화가 자, 예. 그게 오버했기 망정이지 만약에 진짜였으면 진짜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디로 피합니까? 전쟁 난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뭐 지하철 그리 다 모입니까? 그렇게 거기도 피하다가는 뭐, 또 예.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더 죽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그 전부터 그런 얘기 해왔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그 기마다 네. 또 주요 도시 다 했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의 종로 한복판에 뭐가 떨어졌다. 네. 강남에 떨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 다 차 타고 나와서 피하다가 죽지.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쨌든 오발령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얘기를 좀 하셨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중대한 예. 사건이 났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아니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과거에 이런 사태가 났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를 소집했는데 네. 이번에는 NSC인가 했더니 NSC 상임위원회를 했더라고요. 이건 중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 하고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날 오전 10시에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장에 나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어떤 메시지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최초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 제1성이 뭐냐 하는 것은 한번 민주당에서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말씀해 줘야 된다. 말씀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말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몇 시에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어떻게 대응해라. 네. 그리고 어떤 액션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걸 추궁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바보예요. 아, 민주당이 바보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하겠다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습니까? 이번에 실패한 것도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물론 뭐 국정원이나 네. 합참의 분석도 그러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네. 믿어야죠. 네. 그렇지만은 저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실패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발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뭐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실패했고 저 낙하가 우리 영해상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그 기술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으로부터 그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 김정은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면요, 네. 로켓이다, 뭐 미사일이다 하면은 뒤에 맨 마지막 표피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가죽 같은 게 그러한 자료까지도 굉장히
아주 높은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편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예요. 결국 그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수거를 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수거하고 있고 일본을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3일 내에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미 네. 군사정보당국이 분석을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 화를 낼 것이다. 화내고 그냥 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데 자, 이 가운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대화 제안을 하니까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북한하고 판단이 일본 관계 아니라 이거 예. 발사하기 전에 아하. 일본에서 예. 만나자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북한에서 못 만날 일이 없다 예. 하고 화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왜 갑자기 북한에게 다가갑니까? 과거에 2000년 예. 제가 대북 특사를 할 때도 일본 고이즈미 총리였죠. 당시는. 네. 김정일 위원장의 말에 의거하면은 대일 청구권 자금, 즉 전쟁 보상비로 자기가 네.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현금 3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2000년 7월 말 8월 초 우리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탐문한 바에 의거하면은 3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 일본에서는 70억 달러를 가지급으로 주겠다. 아, 주겠다. 예. 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예. 제가 생각해 볼 때 북한은 김정은은 지금 4년째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이 부족한 등 경제적으로 큰 파탄이 와 있어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때 남북 관계는 완전히 막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강대강으로 공격만 한다고 하지. 사실 또 미사일 쏘았는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은 침묵하면서 대응 발사를 하지 않은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응 안 한 게 오히려 잘했다. 지금까지는 예, 계속 예. 뭐 하면은 뭐 원점 타격하겠다, 가만 안 있겠다, 쏜다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네. 참 잘했다. 그건 잘했다. 이렇게 예. 하지만은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 허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든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미국과 협의하에 네. 일본이 대화 제의를 하면서 몇십억 달러 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급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같지 않는가. 그런다고 하면은 북한 김정은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 네.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본은 가장 큰 대북 문제가 납치자들을 그렇죠. 돌려받는 것, 송환하는 것하고 예. 사망자들 유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스가 총리를 2번 만났을 때도 그 얘기가 전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한반도 해결의 키를 잡는다. 야,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아하. 미국과 협의가 된 내용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뭘 정부는 합니까? 패싱 아, 패싱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허. 그 발사체 발사하면서 예. 일본에다는 사전 통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북한이 일본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패싱 얘기도 하셨는데 뭐 사실은 중재자 역할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패싱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패싱 당하지만은 예. 패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미 대화가 일본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6.15 정상회담을 최초로 해가지고 북한이 늘 우리 한국을 간보게 하면서 패싱시키려고 중국과도 해보고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빈 방문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의 운전석에 지금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앉아 있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앉고 자기는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네. 파탄나기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북일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돼서 북미 관계로 간다 하면은 한반도 비핵화의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패싱 당한다. 패싱 당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외교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러시아로부터 또 북한으로부터 패싱 당하면 윤석열 외교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실종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 현안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 얘기하지 뭐 정치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지금 왔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이제 만족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만약 얘기를 하면 우리 어민들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민들이 힘들어하죠. 문제가 어민들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 그 실상을 대한민국 총리면은 우리 어민들과 우리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지 무슨 일본 정부 후쿠시마 대변인입니까? 저는 안전하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밖에 대한민국에 없는 걸로 알았는데 네. 오늘 보도 보니까 2번째 예. 한덕수 총리, 아, 윤석열, 한덕수 이 2분만 안전하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IAEA 이제 최종 보고서 조만간 나오겠죠. 지금 우리 정부도 그것을 따를 가능성이 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요. 네. 최근에 박지원 식탁 유튜브에서 네. 전 동국대학 의과대학 교수이고 현재 반핵 의사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익중 교수하고 김 교수님, 예. 대답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전문가인데 소위 오염수 측정을 하는 알프스 네. 검증은 200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는데 200가지요. 예, 이 중 62가지를 하나 묶어가지고 7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도쿄 전력이 검증한 그 결과가 발표된 걸 보니까 네. 2가지만 기준치 미달이고 나머지는 다 기준치 오바예요. 네. 특히 삼중수소 이것도 기준치 오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학을 믿자. 정치가 과학을 믿어야죠. 그러면 도쿄 전력에서 발표한 이것을 봐라. 그래서 김익중 교수는 위험하지 않는 방사선 물질은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위험하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연합에 김춘희 사무총장과도 함께 방송을 해보니까 예.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의 84.5%가 84.5. 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특히 식단을 책임지는 음흠. 주부들. 예. 여성들은 90%가 반대를 하고 있고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어요. 보수층에서도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 네. 이걸 알아야 대통령께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총리가 네. 바른 보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온다 하더니 딱 그러고 온 거 보고만 아니에요. 올 것이다. 예, 다 인사하고 온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하고 온 거지. 공장이 어떻게 됐더라. 무슨
설비가 어쩌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이 되면서 이동관 전 수석 지금 유력하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리 네. 박지훈 뉴스킹이 네. 변호사 아닙니까? 네. 법조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검찰도 음흠. 처벌의 가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 네. 하는 거예요. 아. 임기 2달 남았어요. 이제 네. 7월 말인데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여기를 꼭 면직 처분해야 되는가? 이것은 언론 탄압이에요. 네. 국가 폭력이에요. 국폭이야, 국폭. 그래서 저는 마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을 통폐합했고 네. 많은 언론인 기자들을 면직시켰고 감옥 보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사망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같은 5.18의 주동자지만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얼마나 가혹한 언론의 평가가 있었는가 생각하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달 남은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과연 업적으로 남을까? 업보로 남을까? 업보로 남을까? 예. 뭐 이동관 뭐 MB 때 예. 홍보수석하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저하고도 아주 절친합니다. 네. 한 2주 전에도 저하고 전화했어요. 네. 당신 뭐 방통위원장 한답니까? 내정설이 있더라. 예.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 아니래요? 예. 하던데 뭐 예. 간다고 그럽니다. 아, 한다고 합니까? 아니 본인이 간다는 게 아니라 보도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그러나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예.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 17일 만에 국회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예, 좀 전에 전화를 하시길래 YTN 여기 출연하면서 네. 대기 중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어떤 얘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6시 30분에 네. 이미 의원회관에 나왔대요. 아, 빨리 나왔네요. 그래서 예.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네. 그리고 검찰로부터는 무슨 있느냐. 검찰이 굉장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기도 법조인이니까 변호사 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무슨 부름이나 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뭐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아, 안 좋다. 아니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숙하고 자성하고 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겸손할 만. 예. 뭐 의정 활동도 이제 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국회의원이니까 의정 네. 활동 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와서 해라. 그랬더니 나와서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뭐 자진 사퇴 얘기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니, 그것은 네. 얘기가 안 되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봐야죠. 그리고 검찰 네. 사법부의 결정을 봐야지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바람 분다고 다 쓰러뜨리나요? 네. 이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인터뷰 과정에서 북의 그 발사체 일본에게만 북한이 통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하고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했을 거예요. 예.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했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저도 그건 뺐는데요. 예. 중국에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장관은 네. 서울시 오발령이 예.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하. 원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네. 국방부 합참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받은 것 아니냐 하고 비꼬 왔더라고요. 아, 재미로 그런 말씀 하셨군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갑니다. 예, 재판 다녀오십시오.